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이라는 단지입니다. 여기는 나홀로 아파트로 좀 세대 규모가 좀 작아요. 하지만 오랜만에 노원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 소식이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원역 인근이요. 입주 시기는 2026년 4월입니다. 자, 분양 공고가 나고 2개월 후죠. 즉, 후분양 아파트예요. 총 세대수는 299세대, 작습니다. 분양 물량은 61세대가 나왔는데 모두 5구 타입 25평이에요. 분양가는 8억, 분양가는 8억 초에서 8억 중반대입니다. 저층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청약 접수일은 3월 3일 화요일, 특별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1순위는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필요 자금은 4억 이상 필요해요. 특이사항으로는 후분양 단지고 중도금이자가 없어요. 발코니나 옵션이 무상이고요. 자, 시세 차익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제한사항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뒤에서.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청약 정보 보고요. 배치도, 평면도, 작은 플랜, 시세 차익과 특징, 그리고 마지막 입지까지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보고 싶은 것 위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다 보니 투기과열지구죠. 그래서 서울시 2년 거주를 해야 당해 지역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고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고요. 청약 일정을 보시면 특별 공급은 3월 3일 화요일, 당해는 1순위 3월 4일 수요일, 당첨 발표는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계약 체결은 23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네요. 자, 그리고 신청 자격을 한번 볼게요. 특히 세대주 요건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요. 노부모 생애퇴출 1순위에 모두 세대주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 총 3번만 돼요. 왜냐? 1순위 요건에 세대주 요건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세대주는 특별 공급 1번, 1순위 1번 되고요. 세대원은 1순위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세대원은 신혼부부 밖에 쓰지 못하죠. 그래서 총 3번. 분양 물량을 살펴볼게요. 모두 5구 타입만 나왔고 BCD 요 3개의 타입만 나왔습니다. 보시면 총 61가구가 나오고요. 299세대의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299세대 중에 61세대는 일반 분양 물량이고요. 나머지 세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임대 물량만 80% 정도예요. 요 점은 좀 아쉽죠. 그래서 특별 공급은 총 32세대, 일반 공급은 총 29세대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다자녀 특공을 보시면 자, 두세대, 두세대, 두세대씩 붙습니다. 다자녀 선정 방법은 일단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그 다음에 배점, 이 배점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수, 그리고 청약자 연령, 마지막 추첨 이렇게 갑니다. 먼저 지역은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께 우선 50% 물량을 주고요. 수도권 거주자에게 일반 50%를 줍니다. 즉 서울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는 이 다자녀 특공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하지만 다자녀 특공에 한해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인천에 살아도 요 일반 물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자녀 배점 항목을 보시면 위에 두 항목은 자녀가 특정 나이가 지나면 떨어지는 점수입니다. 미성년 자녀수 만 19세 미만, 영유아 자녀수 만 6세 미만. 그리고 밑에 4개의 항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채워진 점수입니다. 세대 구성은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그래서 요 6개의 항목을 가지고 배점을 매겨서 등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점에서도 예를 들어 동점자 수가 나온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 수로 가르게 되고요. 여기서도 동점자가 있다 하시면 청약자 연령. 보통은 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에서 많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선정 방법은 총 5단계로 나뉘어요. 처음에 소득으로 이렇게 5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녀 유무, 그리고 나서 경쟁이 있으면 지역. 근데 대부분 서울 위주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죠. 요즘 신혼부부도 다 자녀가 있어서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 수, 보통 2명에서 3명 컷이 나오죠. 그런데 해링턴 플레이스는 경쟁률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자녀 수 1명이어도 당첨 컷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추첨까지. 지금 1, 2단계는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에게 우선 물량을 주고요. 3, 4, 5단계는 신생아가 없는 사람들. 신생아란 만 2세입니다.
소득 분위를 보시면 1단계랑 3단계랑 똑같아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2단계랑 4단계도 똑같습니다. 외벌이 140, 맞벌이 160. 5단계는 소득 분위가 요 140, 160%를 초과되시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 5단계 추첨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단계로 썼다 했는데 떨어졌다 하시면 1단계 낙첨자와 2단계 지원자들이 같이 2단계에서 경쟁을 하고요. 또 2단계에서 떨어지면 3단계, 3단계에서 떨어지면 4단계, 4단계에서 5단계. 즉 1단계는 5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지원한 사람들은 낙첨이 되면 3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4단계로 가게 됩니다. 왜냐? 2단계 소득분위가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인데 3단계 소득분위는 오히려 2단계보다도 더 팍팍해지죠.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2단계 지원자들은 낙첨되면 바로 4단계, 4단계에서 떨어지면 5단계, 즉 2단계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득 분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셔서 소득을 보시고 일반인지 우선인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생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생애 최초 물량을 갖춰와 봤습니다. 생애 최초는 5구 C타임 물량은 아예 없어요. 여기도 선정 방법은 처음에 소득으로 5단계를 나눠요. 그리고 나서 지역, 다 서울이니까 변별력 없죠. 마지막 추첨. 여기는 단계가 심플하기 때문에 애매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여기도 똑같이 1, 2단계는 신생아가 있는 분들을 우선시해줘요. 3, 4, 5단계는 신생아가 없으신 분들. 그런데 여기는 신혼부부와 배정 물량이 다릅니다. 1단계에 15%, 5%, 35%, 15%로 가요. 즉 신생아에게 주어진 배정 물량이 더 적어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또 소득 분위를 보시면 아까 신혼부부는 외벌이하고 맞벌이 기준을 나눠놨는데 여기는 통으로 130%, 1단계, 3단계 130%, 2단계, 4단계는 160%, 그리고 5단계는 160% 초과일 때와 이하일 때를 나눕니다. 특히 이 5단계를 보시면 혼인이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160% 초과셔야 되고요. 내가 1인 가구다 하시면 160% 이하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한 1인 가구가 뭘까요? 1인 가구는 여기 있습니다. 단독 세대거나 단독 세대가 아니거나, 단독 세대는 동거인이나 친인척 아니면 진짜 단독으로 사시는 분들은 60제곱미터 평형 이하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모두 60제곱미터 평형 이하죠. 그러니까 단독 세대들도 요 추천 물량 5급 B타입과 D타입을 노리실 수 있어요. 단독 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부모님과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여기는 평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분들도 여기를 지원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도 소득 분위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일반 공급 물량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도 총 3단계로 나눠요. 1단계는 가점으로만 보고요. 2단계는 가점을 안 보고 추첨으로만 봐요. 그리고 3단계는 1주택 있으신 분들이 쓰실 수 있는 1주택 추천 물량, 즉 갈아타기 물량이죠. 그런데 이 1주택이신 분들은 1주택끼리만 경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1단계에서 낙첨되신 분들이 2단계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2단계에서 낙첨되신 분들이 3단계로 자동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3단계 추천 물량은 1단계, 2단계 떨어지신 분들과 함께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주택 추첨을 노리시는 분들은 5구 D타입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 물량이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점이 워낙 낮다, 거의 30점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무주택 추천 물량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가점이 어느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 1단계를 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분양가는 낮지만 나홀로 아파트고 평면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가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점 항목은 요렇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만점이 32점을 받고요. 부양가족 6명이 만점입니다. 그러면 35점을 받고,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가 또 입주자 저축을 가입했으면 2년 이상 있으면 3점이 가산돼요. 3점이 가산된다고 하더라도 17점이 만점이라는 점. 자, 여기에 소요 비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분양가는 자, 중층은 8억서부터 고층은 8억 7천까지 돼요. 그래서 최고 분양가 위주로 가져와 봤고요. 여기는 발코니와 옵션이 무상입니다. 해당 문구를 발췌해왔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세대 내 가전 및 가구를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한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 미선택은 불가하다. 왜냐? 다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후분양이기 때문이죠. 분양가가 곧 소요 비용이 됩니다. 게다가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도 없어요. 왜냐? 중도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죠. 무상으로 제공되는 옵션을 보시면 자, 요 항목을 무상으로 해줍니다. 신발장, 붙박이장, 그리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쿡탑, 음식물 탈수기까지, 마지막 욕실 수납장까지 다 무상 옵션이라는 점. 자, 이제 배치도를 볼게요. 보시면 노원역에서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약 300m 거리. 자, 요게 옥상 기준 배치도예요. 보시면 옥상 정원도 있고, 나홀로 아파트라 그런지 동이 또 한 동밖에 없어서 되게 심플합니다. 바로 뒤에는 온곡중학교도 보이네요. 자, 여기는 옥상 기준이고요. 중층 기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자, 우측이 5구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좌측이 46에서 4구 타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은 청년 임대 위주고요. 우측 타입 위주로 봐야겠죠. 그런데 요번 분양 물량은 A 타입을 제외한 B, C, D 물량이 있습니다. 사실 A 타입은 창이 위로 뚫렸어요. 즉 북향을 보는 세대예요. 요번 분양 물량으로 나온 요 세 개의 평면을 보시면 5구 B 타입은 여기를 보겠죠. 여기를 보게 되니까 남동향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이 이쪽이니까요. 그래서 5구 B 타입은 남동향이 되고요. 5구 C 타입은 북동향, 5구 D 타입도 북동향을 봅니다. 즉 북향을 보는 세대들이 있다는 게 정말 아쉽죠. 특히 여기 보시면 길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즉 복도식 구조로 보여서 이거는 오피스텔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치도 좀 아쉽죠. 평면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25평 평면인데 생각보다 너무 작죠. 방도 다 2개고 화장실도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이게 20평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보시면 5구 C타입과 D타입은 평형이 같아요. 자, 5구 B타입은 2베이 타워형입니다. 그리고 요 안방에 요렇게 드레스룸 보이고요. 작은 방에 드레스룸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이겠죠. 하지만 다용도실에는 창이 없습니다. 외창이 없어요. 그래서 환기를 아마 천장에 달린 시스템 환기로 하겠죠. 요건 좀 아쉽고요. 그리고 현관에 현관 창고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25평이지 너무 아쉬운 구조네요. 차라리 방 2개면 요 방을 여기로 몰아서 차라리 3베이로 만들어주면 그나마 나을 텐데 2베이라는 점도 너무 아쉽습니다. C타입과 D타입을 보시면 여기가 거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도 2베이 타워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타입과 D타입은 북동향을 봅니다. 또한 방 2개와 화장실 1개라는 점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쓰실 분들은 C타입과 D타입 대신 5구 B타입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 남동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이 25평이지 이거는 거의 20평 미만인 평면과 똑같다. 하지만 옵션이 무상인 점은 정말 좋고요. 자, 이제 작은 플랜을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는 LTV 40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9억 미만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은 가능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LTV 70에 DTI 60을 봐요. 그리고 최대 4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하시는 게 좋죠. 내가 신생아가 없고 생애 최초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 재원 대출로 가셔야 돼요. 은행 재원 대출을 보시면 LTV가 40%까지 밖에 나오지 않아요. DSR도 40입니다. 최대가 6억까지 가능하지만 여기가 분양가가 8억 7천이죠. 입주 시점 감정평가액을 아무리 잘 받아도 9억 남짓일 것 같은데 9억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맥시멈 대출 한도가 3억 4천이에요. 그래서 이 분양가에서 맥시멈 대출 3억 4천 정도를 받으면 내 돈 5억은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내 돈 4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를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 전세를 빼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세 시세를 예측해보면 약 한 4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세를 주더라도 내 돈 4억에서 5억은 필요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다 하시면 생애 최초에 한해서는 은행 재원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LTV가 70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DSR 40 때문에 6억이 나오려면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1,5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은행 재원을 사용해도 6억까지 나온다는 점. 다음으로 시세 차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근 신축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포레나 노원과 비콘 드림힐이라는 아파트를 가져봤습니다. 포레나 노원은 노원을 대표하는 신축 아파트죠. 그리고 비콘 드림힐은 해링턴 플레이스와 같이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래서 가격 비교하기가 편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포레나 노원은 20년도 신축인데 9억 4천, 25평 기준이죠. 그리고 비콘 드림힐은 05년도 아파트인데 6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여기도 평면도가 해링턴 플레이스랑 비슷해요. 5구 타입인데 방이 2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세 차익을 보기 전에 입지를 한번 보시면 입지는 정말 좋아요. 초등학교나 노원역 인근, 게다가 무상 옵션까지.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라는 점과 소셜 믹스, 그리고 25평임에도 방 2개, 화장실 1개라는 점이 단점이죠. 가격 상방은 포레나 노원이 맡고 있고요. 하방은 비콘 드림힐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즉 6억 7천과 9억 4천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현 시세대로 보면 약 8억대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최고 높은 기준으로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액면가로 보면 노원 역세권 신축이 8억대입니다. 게다가 옵션 발코니가 무료고 이것만 보면 정말 좋아 보여요. 게다가 가성비 역세권 신축을 노리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죠.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를 줄 수 있지만 나홀로 아파트라 전세를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즉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축을 선호한다, 게다가 역세권을 선호한다 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장점 빼고는 단점이 더 부각되는 단지라는 점. 자, 이제 입지를 한번 볼게요. 위치는 노원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원구가 어디냐? 여기가 서울 지도죠. 서울에서도 동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끝에 위치해 있죠. 일명 노도강이라 불리죠. 노원, 도봉, 강북의 노원입니다. 자, 요 위로는 경기도 의정부시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위치해 있어요. 자, 이 노원구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면 노원구 내에서도 상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계동은 상계주공 재건축으로 한때 관심을 많이 받았던 행정동이죠. 이 상계동 내에서도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좌측이 도봉구 창동과 인접해 있어요. 창동역과 노원역 일대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특히 창동 차량기지 이전, 창동 아레나 건설 등 굵직한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호재들을 요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중랑천이 좌측으로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가 창동역이에요. 즉 창동역과 노원역 일대가 이렇게 개발이 돼요. 게다가 좌측에 창동 차량기지, 서울 아레나 등 굵직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롯데백화점, 노원 문화의 거리 등 먹자골목과 상권들이 즐비해 있고요. 초등학교를 보시면 바로 옆에 상계초등학교가 있지만 여기 배정이 아닙니다. 배정은 상월초 배정이라는 점. 550m예요. 좀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온곡중 배정입니다. 바로 100m 거리. 초등학교가 바로 뒤에 있는데 상월초 배정이라니 요 점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교통으로 보시면 노원역, 4호선 노원역이 약 300m 거리로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지금 지하화 중이죠. 바로 좌측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고 창동 차량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다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26년에 여기가 이전을 하죠. 진접기지로. 그래서 바로 이 호재들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보려 합니다. 저도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의 분양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이런 분양가가 나오나? 하지만 이 분양가를 보고 세대 내부를 꼼꼼히 보니까 평면도도 안 좋고 세대수도 너무 낮고 게다가 나홀로 아파트고 임대까지 껴있죠. 그래서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8억대의 금액으로 서울 역세권 초신축 단지를 써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